사용자가 10억 명이거든요.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근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얘네가 발표한 게 이제 10억 명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냐면은 인스타그램이 4억 명일 때 이 인스타그램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인스타그램을 10억 명까지 키운 아저씨가 있어요. 그 성장팀이라고 그로스팀의 헤드를 맡고 있는 벵갈리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흑인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인스타그램을 4억 명이었던 이 정체기에 있는 인스타를 어떻게 10억 명까지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어떤 방법을 써서 키웠는지 자기 전략을 얘기를 해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떨까. 그리고 그거에 연계해서 이제 숙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숙제죠.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 키워보면은 제 수업을 듣고 키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좀 됐지 않았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내가 게시글 올렸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기본 팔로워들은 이제 만드셨죠? 수업 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안 만들었어도 괜찮아요. 이제 곧 만드실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대부분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수업 이후에 받는 질문이 수업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뭐 만들었다. 팔로워 뭐 몇 명 만들었고 게시물당 좋아요도 몇 개 나오고 뭐 저장수도 많이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성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쵸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벵갈리라는 사람이 이 인스타그램의 성장을 그러니까 4억 명에서 10억 명으로 늘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힌트를 약간 얻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어 유저라고 파워 유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스타그램은 미친듯이 우리처럼 많이 쓰는 열심히 하는 그런 파워 유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약간 주변부에 있는 그러니까 마지널 유저라고 하는 주변부에 있고 중요하지 않은 유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뭐 들어는 봤고 한번 와서 봤는데 진짜로 할 생각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인도에서 2G폰을 쓰고 한 번 클릭마다 비용이 드는 막 그런 유저들 어떻게 보면 주변부에 있지만 인스타그램 들어보고 한번 클릭도 해보고 와서 보긴 했지만 열심히 쓰려는 생각은 없는 사람들을 마지널 유저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스타그램 설치해서 열심히 쓰게 만들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성장팀이라고 이 그로스팀이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우리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워 유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반응해줄 기본적인 팔로워들도 만들었고 기본적인 소통하는 사람들 관계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다음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더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상황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마지널 유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타겟들, 내 수업, 내 인스타를, 수업이란다. 내 인스타를 보고 반응해줄 만한 사람들을 제가 적어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숙제하신 분 기억나세요?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의 주 팔로워들 누가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으로 칼퇴하셨던 11시인데도 일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이 팔로우할 만한 사람들 누군지. 아무도 말이 없고 막 갑자기 왜 조용해지는 거죠? 그로커? 내 핵심 나의 파워 유저들은 그로커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영성님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리밍제니님이 소비력이 있는 3040 주부님들, 다이어터, 커피 관계자, 의류 디자인, 제 유튜브를 봐줄 구독자, 20, 30대 여성, 육아맘.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뭐라 했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봤지만 굳이 팔로우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분의 그 인스타그램이 4억에서 10억명으로 크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들어는 봤고 한 번은 해볼 생각은 이제 하기도 하지만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장벽 때문에 굳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용자가 되어보는 걸 다시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계정을 하나 더 만드세요. 계정을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비공개 계정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부계정 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요. 더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내 계정을. 내가 진짜 그 아까 마지널 유저, 인접 사용자, 뭐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내 계정을 딱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될 게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설문조사가 되었든 아니면은 인터뷰가 되었든. 그래서 내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 계정을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인스타 어때? 내 인스타 어떤 거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수강생들끼리 한번 그거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건의하는 방에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진짜? 주변 분한테도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수강생들끼리 만들어봐도 좋고.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수강생들끼리 하면은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냥 지인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라방 저장해서 주시냐고 하는데 저장하는 방법이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라방을 안 해봐서 처음이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끼리 하는 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수강생들끼리 아니더라도 주변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내 인스타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인스타그램의 성장이 바로 이러한 고객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에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 그룹커들끼리, 우리 그룹 커넥트 서로 팔로우도 하고 서로 좋아요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팔로우 1000명 그냥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내 팔로워들 말고도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 계정 한번 보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치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고 그러면은 그 장벽을 끝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다고, 익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익명으로 상처받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라방도 유튜브 컨텐츠로 활용해주세요. 그럴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완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31일날 월요일날 제가 엄청난 분이랑 라방을 할 거예요. 제 수강생인데 제가 한번 피드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데 월 100만원 버는 분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제 수강생인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수익도 내고 어떻게 계정 키웠는지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도, 그러니까 라방은 어쨌든 유익한 정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와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저는 아직 타링을 못 들었어요. 3개월이랑 하나만 듣는 거랑 뭐가 다른 걸까요? 글쎄요, 뭐가 다른 걸까요? 일단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아무래도 좀 완전 개초보다, 나 왕초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VOD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렇게 개초보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3시간 딱 듣고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원데이 클래스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또 내용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VOD보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좀 만약에 나 왕초보니까 잘 모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VOD. 어쨌든 그래서 왜 자꾸 말이 3000% 세네요. 다시 돌아올게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우리?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은 자꾸 채팅이 올라오니까 읽다 보니까 재밌네요. 이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방송하나 봐요.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다시 기억나세요? 1번, 나랑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그로우 커넥트 뭐 카페에 와서 수강생들끼리 서로 마팔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이러면 기본적인 반응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되지만, 그 다음 이후의 성장 단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파워 유저들,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충성적인 그런 막 내가 게시물 올리면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주변부에 내 계정 한번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내 계정을 그냥 보고 지나칠까요? 뭐 내가 좋아요를 먼저 해줬는데 굳이 팔로우는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지나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 계정을 해시태그 쪽에서 발견을 해서 또는 함색탭에서 발견을 해서 클릭해서 들어왔긴 왔는데 그냥 보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팬으로 또는 내 팔로워로 또는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인스타그램에서도 했던 게 인접 사용자가 되어보기. 그래서 실제로 막 인도로 넘어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내 계정을 보는, 내 계정을 고객의 또는 내 주변 팔로워들인, 그러니까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그런 잠재적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인 거죠. 그래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될 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셔서 내 계정의 문제점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똑똑하신지 감동. 근데 이제 여기서 숙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숙제면은 안 되겠죠, 그쵸?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 다음에 숙제가 뭐냐면은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숙제가 나와요. 네, 게시글을 유정이 왔어요. 유정쌤. 유정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내가 내 걸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실제로 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야, 내 피드 뭐가 문제인 것 같냐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일단 너무 자주 안 올린다. 제가 요새 그로코 챌린지 저도 하면서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일 1피드 저도 같이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피드백을 줬던 게 뭐였냐면은 너무 얼굴만 넣는다고, 그러니까 피드 전체가 다 뭔가 셀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멀리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균형을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제3자의 눈, 그러니까 꼭 인스타그램을 막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은 0.0001초 만에 그 사람이 호감이 가는지 비호감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호감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내 팬들 말고도 좀 더 다른, 좀 더 나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걸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좀 개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게 절대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나의 핵심 팔로워들, 그러니까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랑 공통의 관심사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한 번쯤 보고 지나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라고 했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라 라는 거였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죠, 그쵸? 네, 회사 동료한테 물어본다고 너무 좋죠. 회사 동료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정말 정말 좋아요. 너무 올린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도 좀 악영향?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막 유명해지면 똥일사도 박수를 쳐주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자주 올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자주 올리시면은 스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스팸 같아. 매일매일 올리니까 내 피드 도배하네 해서 언팔이 오히려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까지만 업로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안 하는 가족에게 물어볼까봐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래도 나와 관련이 있는데 그냥 나를 보고 지나칠 만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핵심
팔로워들이 누군지 아까 구체화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적어봤다면은 그러면은 한 번쯤 보고 그냥 지나칠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또 적어보는 거예요. 네, 1일 1피드까지 한번 해보세요. 1일 2피드는 초반에는 조금 오버일 수 있어요. 네. 너무 안 올리니까 언팔도 없더라고요. 저는 자주 안 올리시면 언팔하는데요. 인스타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안 올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좀 올리세요. 그로 커넥트나 그로커 챌린지 같이 매일 같은 해시태그 써도 악영 없을까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똑같은 그 해시태그 세트를 반복하시지 마시고 하나, 두 개 정도는 계속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내 계정의 어떤 주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또 나라는 브랜드 해시태그들을 계속 다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나이키예요. 그럼 나이키라는 계속 브랜드 명을 걸었다고 해서 그게 밴이 되거나 그러진 전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번 똑같은 해시태그를 스팸처럼 반복하시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숙제가 뭐냐? 숙제를 얘기를 안 했더니 결국 숙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 근데 여기서 너무 정직하게 여러분 저 인스타그램 돈 벌려고 합니다. 저 매출 늘리려고 인스타그램 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적어도 월 1000 정도는 벌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만약에 내 주제가 그런 주제면 상관없어요. 돈 벌기가 내 주제다. 뭐 매출 늘리기가 내 주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겠죠.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소리 나와요? 소리가 안 난다는 분이 있는데? 지민님이 소리가 안 들린대요.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돼요? 윙? 채팅 속도가 좀 느린가? 소리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써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은 왜 안 나오시지? 네, 그래서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 이게 이제 이번에 숙제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가 그거를 이제 정말 정직하게 내가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지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하긴 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가치를 주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듣는 사람들도 좋고 나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죠. 왜냐면은 사실 인스타그램이 첫 시작은 너무 쉬운데 계속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해 나가게 하는 거. 계속 내 손을 움직이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여러분들도 왜 하시는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또 업로드를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업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첫 숙제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떤 가치를 내 계정에서 주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나는 왜 인스타그램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내 팔로워들에게 주고 싶은가? 근데 그거를 정말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주시면 좋냐면은 우리 그로 커넥트 막 이런 사람들 우리끼리 막 봤으면 정말 우리 내 게시물 올리자마자 좋아요 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였냐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 계정 한번 보고 지나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그거를 피드로 올리시는 거예요. 피드 게시글을 이거를 지금 막 인택인데 답을 찾으면서 극복을 하겠군요.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베픽시스타님. 우리 책에도 사례로 들어가시는데 저 베픽시스타님이 어떤 사례냐면은 팔로워가 7,500명 수업 듣기 전에 7,500명이셨는데 수업 듣고 나서 컨셉을 다시 잡으셨대요. 그래가지고 12,000명인가?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하신 분인데 인택이라니. 네, 너무 잘하고 있었나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쉬우면은 그게 숙제인가요? 쉬우면은 숙제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숙제입니다.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 다시 말할게요. 숙제 다시 말씀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가? 요거를 가장 피드 컨셉에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피드 컨셉에 맞추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판매용 계정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의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유머 계정이다, 유머만 올린다 이러면 제가 조금 그거는 이제 뭐 스토리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가 아니라 뭐 이게 유머 계정이 아니다, 일반 계정 또는 판매 계정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좋은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계정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쿨팁 계정들 이런 계정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숙제 듣자마자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벌써 답을 찾은 듯한 느낌. 오, 기대할게요. 판매 계정은 이게 정말 기회인 거예요. 왜 판매 계정 이게 기회냐면은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팔로워들한테? 내 고객들한테 왜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가치를 주고 싶고 어떤 고객들한테 무슨 내용으로 자꾸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를 하는지를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이 기회를 딱 잡으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숙제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게시글을 올리실 때 제 계정을 태그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보러 갈 거고 또 보러 가서 저도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답변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고, 또 카페에 그로커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카페 인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는데 숙제라고 제목에다 써주세요. 숙제라고 써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시냐면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샘플이 없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샘플 없어요. 네, 각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샘플은 없습니다. 오늘 첫 광고 컨텐츠를 만들고 처음으로 광고 태워봤어요. 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좋아요. 네, 광고 어떠셨는지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로커님들 이외에 팔로워가 적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팔로워들이 유입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 왜 인스타그램 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지향점, 나라는 사람 누구인지도 소개를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좋고, 카페에 그로커 챌린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숙제는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그로커 챌린지 하시는 분들, 1일 1피드 챌린지 하시는 분들 그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챌린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제 계정을 태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숙제 제출이 되는 거니까. 네. 제 피드에서 보면 좋겠다고? 아, 제가 하라는 얘기신 거군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우정님, 그로커님들이 팔로워가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느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우정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되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수강생들마다 빨리 되게 느시는 분들은 막 2주 만에 1000명이 는 분도 있고, 근데 6개월이 걸려도 못 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엠마쌤 태그하면 숙제 제출인가요? 네. 태그를 하실 때 어떻게 태그를 해야 되냐면은 해시태그로 하는 것도 되는데, 해시태그보다도 제 계정을 태그를 해주세요. 해시태그를 하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를 태그하시면 저한테 알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또 너무 하면은 제가 또 신비주의인데, 그쵸? 제 신비감이 없어지니까 한 30분 정도로 딱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다음 또 라이브 방송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라방 할게요. 굿밤 되세요, 여러분. 아, 질문
한 3가지만 받을까요? 3가지만 받고 끝날까요? 또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저는 신비주의가 되진 못할 것 같아요. 네. 3개만 더 할게요. 3개 질문 딱 받고 끝낼게요. 3개 주세요. 아, 이게 신비주의인데. 아, 이게 채팅 속도가 좀 느리네요. 그죠? 막 나가시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숙제는 댓글로 피드백 해주나요? 피드백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뭐 피드백이라고 할 게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걸 제가 그냥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피드백할 건 없고. 꼭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꼭 하셔야 돼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남들에게 보여지는 제 이미지인가요?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제프 베조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의 CEO가 있어요. 전 세계 부자 1위. 전설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브랜드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방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인데,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는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인지를 하는지, 이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브랜드라는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업로드하는 피드의 내용들, 글들, 이런 게 다 사실은 내 브랜드를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네. 이게 2번째 질문이었고, 3번째 질문 답변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인스타 카페 둘 다 제출해야 하나요? 쌤? 네! 2개 다 제출하세요. 네. 여기까지. 에마쌤 책 나오셨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제출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네. 저 태그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